탄핵할 사안이다. 이 탄핵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탄핵할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게 검사들이나 지금 검찰들조차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불만을 봤었을 때도 누구나 지금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야, 이거 지금 검찰들이 알아서 기어도 분노했지만 이건 분명히 외압이 있었어. 외압이 있었다라고 보는 이유는 정승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검토하라라는 말을 2번이나 했다면서요. 자, 그러면 이거 신중히 검토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이거 신중히 검토하라는 말을 도대체 검찰총장 권한 대행이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였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현직 대통령과 연계가 되어 있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신중히 항소를 검토하세요라고 합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죠.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겨울이고 날씨가 차가워졌는데요. 여기 창문이 있다고 가정하고 제가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 춥다라고 하면 이걸 추우시구나라고 느낄까요? 아니면 창문을 닫아야겠다라고 느낄까요? 창문 닫으라는 거. 대다수가 일어나서 가서 창문 닫으러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말이 직접적인 표현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신중히 검토하세요는 엄청난 압박이 되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법무차관이 전화까지 했다면서요. 그러면 법무차관이 전화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더한 압박으로 당연히 느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우려하던 바들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재명 정권은 이미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로 행정부에 수장이 되었다. 이것만으로도 지금 행정과 입법을 장악한 상태인데 이 권력을 중심으로 지금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지금 해왔습니다. 임기 초반부터. 예를 들어서 이재명의 여러 사법 리스크들을 파회시키기 위해서 사심제를 검토하겠다. 이거 사심제 왜 검토하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던 공직선거법이 반드시 대법원에서 유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인들이 보는 겁니다. 그럼 대법원의 판결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거는 사심제를 만드는 것뿐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대법관들도 증언하겠다. 대법관까지 증언하는데 여기에 법적 지식이 없어도 된다. 법 전문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이런 법들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대장동과 연계되어 있는 배임죄도 없애겠다. 이건 지금 이미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법치 국가에서도 개인 한 명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북한에도 법이 있고 중국에도 법이 있어요. 근데 개인 한 명을 위해서 입법이 되는 나라들은 독재 국가인 거죠. 북한 같은 나라인 거죠. 법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권력의 수단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북한에서도 김정은이 내가 야, 너 여기 사용하라고 해서 사용되는 게 아닌 거예요.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을 사용시키는 거지만 이 법은 김정은의 맞춤형으로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법이 이재명 맞춤형으로 맞춰져서야 되겠습니까? 이 순간 대한민국의 법치는 완전히 무너진 것이고 법치 국가가 더 이상 아니라 법은 국민을 위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법이 권력의 도구가 될 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서는 이거를 행정적인 어떠한 법행정적인 절차로 볼 것이 아니라 권력의 외압으로 보고 여기에는 지금 당당히 맞서야 되고 지금 치열하게 맞서야 되는 것이다. 무조건 탄핵 소추가 일어나야 된다. 이 누구에 대한 탄핵 소추냐? 예를 들어 법무부 차관이 전화를 했다면 법무부 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총장 권한 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왔었을 때 이태원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행안부 장관부터 탄핵소추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계엄 이전까지 29차례 탄핵소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단 한 번의 탄핵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여러 기관들을 마비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도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국민의힘이나 보수에서도 봐야 되는 것이 이 사안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사퇴하라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탄핵소추를 넣어야 된다. 탄핵소추를 넣어야 되는 것은 탄핵소추가 설령 통과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레거시 미디어들이 다룰 수밖에 없는 주제가 된다. 자, 그러면 이거 탄핵안이 왜 탄핵소추를 올렸는지 이거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다룰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것이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는지 여부라든지 검찰들이 지금 항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사까지 다 같이 이루어져야 이거는 분명히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권력의 강압이나 개입이 없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걸 알면서 밀어붙였느냐? 저는 이재명 정권이 그리고 민주당이 그 정도로 지금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보면 이재명 지지율이 높다라고 하는데 지금 허니문 기간이거든요. 아직 사실 이 기간에 민주당 어떤 정권도 이렇게 지지율이 낮았던 적 없습니다. 문재인 때 한번 돌이켜 보세요. 지금 막 이때쯤이면 80% 넘었을 때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여기에 이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올라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해 오면서 사실 뚜렷한 성과를 단 하나도 보이지 못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유독 불거져 나온 것들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뿐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법 리스크가 뒤로 사라지거나 미뤄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존하고 있다. 왜요? 지금 많은 법 관련자들이 재심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데 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유죄 취지 파기환송되었던 지금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재판이 속개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었을 땐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재판이 속개되고 난다라고 하면 나머지 재판들까지도 연결돼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제 판단에는 그리고 제 판단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국익이나 그리고 관세협상 이런 거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내 이 사법 리스크를 먼저 털어낼지가 최우선과제 아니겠습니까?